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얼마 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 어머니 지인분이 가까운 가족과 준비 없는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밈을 본 적이 있었어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행복 또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옳은 삶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게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행복했으면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라는 이 책도 같은 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 호스피스. 그곳에서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배웅한 의사인 저자가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질문 17가지를 책에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라고 조언하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파란만장하고 재미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은지, 착실하게 살았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싶은지에 따라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이 끝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 생각하면 현재의 삶을 조금 더 뾰족하게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하는 이 책은 중간중간 나에게 질문을 던져주며 또 그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책의 마지막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여러분도 스스로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챕터 1. 만약 내 삶이 1년 후 끝난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설정하면 일상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소중해지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1.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스스로에게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언가를 잃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만한 것이 없어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많은 사람에게 폐만 끼쳤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이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과 저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느낀 바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의료업에 종사하다 보면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환자, 병이 진행되어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대로는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자신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고 대단한 일도 못했다며 이런 삶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모두 극심한 괴로움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많은 환자들이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을 들여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에도 확실히 행복한 일, 자랑스러운 일, 소중한 일,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일이 있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이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건강한 사람도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심으로 나는 필요한 존재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에 도움이 되었는가와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마 주변인들로부터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같은 말을 들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실감함으로써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테지요. 그러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스스로가 무력하다는 생각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평온하게 삶을 마감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몇 번이나 죽고 싶다며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떠난 환자도 있습니다. 또 저는 죽지 않죠. 죽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라는 환자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적도 있지요. 저는 줄곧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일을 해왔고 어쩌면 마음 한편에는 환자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사가 되었음에도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도 고통을 줄여줄 수도 없었죠.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환자에게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한 끝에 나 자신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니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은 나야말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가족, 동료, 친구, 먼저 하늘로 가신 아버지, 마지막을 함께한 환자, 그리고 이런 나를 여기에 두신 신의 존재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설령 무력하더라도 환자 곁에 계속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사람과 끈끈하게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환자 곁에 남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환자 곁에 머무는 일이야말로 무력한 나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삶의 가치도 없고 살아있는 의미도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환자들의 지지 덕분에 어떻게든 이 일을 계속해올 수 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고
모두 그저 사는 것만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타인과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기 쉬울 수도 있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사명이 어떻든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무언가인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됩니다. 생명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 이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환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와중에는 알기 쉬운 사명, 이해하기 쉬운 가치와 의미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많은 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큰 고비가 다가오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까지 몰랐던 인생의 의미와 자신이 살아온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인생이 만약 1년 후 끝난다면 하고 가정한 후 과거를 충분히 돌아보세요. 어쩌면 다른 풍경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는 반드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점만큼은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사람이 한정된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것입니다. 남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말끔히 하고 싶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싶다. 가족이나 아끼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 내가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본 환자들 중에도 하고 싶은 일이 없다거나 빨리 마지막에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대체로 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는 환자, 원래 어떤 일에도 흥미가 적고 집착이 없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또는 일과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꾹 참는 바람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졌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꿈이 무엇인지 묻고, 취직할 때는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고, 정년을 맞이하면 제2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하고 싶은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꿈과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 즉 꿈과 목표가 있는 것은 매우 멋진 일입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삶의 지침이 마련되고 동기부여가 되죠. 그러나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 꿈과 목표가 없을 때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가치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부디 초조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있고 인생의 속도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삶의 지침이 필요하거나 일을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상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순수하게 즐겼던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꿈꾼 적은 없는지, 인생이 앞으로 1년 후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고정관념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눈에 보이는 풍경이 변합니다.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잊거나 포기하거나 참을 수밖에 없던 일 중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챕터 1. 만약 내 삶이 1년 후 끝난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설정하면 일상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소중해지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1.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스스로에게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언가를 잃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만한 것이 없어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많은 사람에게 폐만 끼쳤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이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과 저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느낀 바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의료업에 종사하다 보면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환자, 병이 진행되어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대로는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자신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고 대단한 일도 못했다며 이런 삶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모두 극심한 괴로움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많은 환자들이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을 들여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에도 확실히 행복한 일, 자랑스러운 일, 소중한 일,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일이 있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이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건강한 사람도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심으로 나는 필요한 존재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에 도움이 되었는가와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마 주변인들로부터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같은 말을 들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실감함으로써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테지요. 그러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스스로가 무력하다는 생각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평온하게 삶을 마감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몇 번이나 죽고 싶다며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떠난 환자도 있습니다. 또 저는 죽지 않죠. 죽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라는 환자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적도 있죠. 저는 줄곧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일을 해왔고 어쩌면 마음 한편에는 환자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사가 되었음에도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도 고통을 줄여줄 수도 없었죠.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환자에게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한 끝에 나 자신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니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은 나야말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가족, 동료, 친구, 먼저 하늘로 가신 아버지, 마지막을 함께한 환자, 그리고 이런 나를 여기에 두신 신의 존재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설령 무력하더라도 환자 곁에 계속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사람과 끈끈하게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환자 곁에 남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환자 곁에 머무는 일이야말로 무력한 나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삶의 가치도 없고 살아있는 의미도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환자들의 지지 덕분에 어떻게든 이 일을 계속해올 수 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고 모두 그저 사는 것만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타인과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기 쉬울 수도 있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사명이 어떻든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무언가인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됩니다. 생명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 이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환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와중에는 알기 쉬운 사명, 이해하기 쉬운 가치와 의미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많은 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큰 고비가 다가오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까지 몰랐던 인생의 의미와 자신이 살아온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인생이 만약 1년 후 끝난다면 하고 가정한 후 과거를 충분히 돌아보세요. 어쩌면 다른 풍경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는 반드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점만큼은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사람이 한정된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것입니다. 남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말끔히 하고 싶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싶다. 가족이나 아끼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 내가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본 환자들 중에도 하고 싶은 일이 없다거나 빨리 마지막에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대체로 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는 환자, 원래 어떤 일에도 흥미가 적고 집착이 없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또는 일과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꾹 참는 바람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졌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꿈이 무엇인지 묻고, 취직할 때는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고, 정년을 맞이하면 제2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하고 싶은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꿈과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 즉 꿈과 목표가 있는 것은 매우 멋진 일입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삶의 지침이 마련되고 동기부여가 되죠. 그러나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 꿈과 목표가 없을 때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가치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부디 초조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있고 인생의 속도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삶의 지침이 필요하거나 이를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상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순수하게 즐겼던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꿈꾼 적은 없는지, 인생이 앞으로 1년 후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고정관념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눈에 보이는 풍경이 변합니다.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잊거나 포기하거나 참을 수밖에 없던 일 중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